안녕하세요. 나홀로 개인회생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파산을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산을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절차적으로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절차는 다 했는데 이 채권의 성질상 비면책 채권이라서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법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법을 보면은 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릴 텐데 채무자 회생법의 관련 규정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 564조가 절차적으로 면책을 해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566조는 이런 채권의 성질상 면책을 해줄 수 없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보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거를 이제 비교도 한번 해드리겠지만, 먼저 개인 파산을 보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면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 허가, 예외 불허가고요. 이게 바뀌면 또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면책을 허가해 주고 있다는 거는 면책을 되도록이면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법 조문은 이 순서는 아닌데 제가 개인 회생이랑 비교하느라고 약간 순서를 바꿔놨어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리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서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때입니다. 이거는 뭐 문구 그대로입니다.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고요. 거짓말을 하면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고 면책을 허가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에 정하는 채무자 의무를 위반한 때에도 면책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채무자가 650조, 651조 이런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죄죠, 죄.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입니다. 채무자 회생법에서 채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게 사기 파산죄,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거나 채무를 부풀리는 행위, 자기가 파산에 유리하게 하려고 재산을 숨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뭐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카드깡을 하는 경우, 또 편파변제라고 해서 특정 채권자한테만 변제하는 경우. 파산하면은 모든 채권자가 다 공평하게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자한테만 파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파산의 취지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면책을 해줄 수 없다는 거고요. 또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 이제 신용거래라는 거잖아요.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하거나 필요 없는 물품을 사가지고 이제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돈을 확보하려고. 그런 경우도 면책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항은 기존에 파산 면책을 받으신 분은 또 7년이 지나야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 기간이 안 된 상태에서는 파산 면책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고요. 6항이 가장 중요한데, 보시면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에 사행 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치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이럴 때 파산을 못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근거 조문이에요. 여기는 이제 낭비, 이제 과다한 낭비죠. 도박, 이렇게 아예 명문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사행행위가 뭐 주식이 포함될 것이냐가 항상 문제인데, 주식이 사행행위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제도가 이제 주식회사고, 그 주식회사는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거를 사행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이게 도박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으로 인한 채무가 뭐 다 파산이 안 된다, 뭐 아니면 다 파산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경우를 좀 따져서 이렇게 이제 도박에 준하거나 뭐 사행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고, 또 뭐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주식으로 인한 채무가 뭐 100%가 아닌 경우, 일부인 경우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파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 케이스는 실제 사례를 제가 들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비면책 채권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채권의 성질상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제 보시면 조세, 세금 채권은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과태료인데 다 이제 형사처벌과 관련된 거잖아요. 범죄와 관련된 이런 국가의 징수권은 면책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고, 또 사망은 이제 이것도 실무상 많이 있는 건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는 알고 한 거죠. 알고 이 사람을 진짜 해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해서 이제 손해배상 채권이 상대방에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면책을 해줄 수 없다는 거고, 사항은 사망에 준하는 건데 이제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여야 됩니다. 이게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라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면책 채권으로 정해놓은 거고, 중대한 과실이 애매하죠. 쉽게 생각하시면 교통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에 뭐 10대 중과실 이런 게 있잖아요. 중과실의 의미는 이제 판례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유효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서 결과를 초래했고, 거래 통령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상태, 고의에 가까운 그런 과실을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이런 근로관계에 대한 채권, 그리고 채무자가 이제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채권인데, 이게 이제 회생이랑 파산이 다른 점인데, 파산은 면책을 받으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이후에 면책 확인해소나 청구이의소를 통해서 책임을 덜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악의라는 거는 알면서도, 고의하고 조금 달라요. 채무자가 내가 채무를 지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그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잖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면책을 받으면 이거는 면책된 걸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대부업체나 채권사들이 면책을 받은 분들한테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 거 너 알았잖아. 그런데 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어? 라고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실 때 파산해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면책이 된다는 얘기만 너무 믿지 마시고, 그래도 가급적 채권자 목록을 잘 챙겨서 기재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양육비,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 원리금 다 전부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에서는요. 여기까지 개인 파산을 하시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